그 경축순환 농업이라는 것은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퇴비액비를 생산하고 이를 이제 경정농가에게 제공하여 작물 재배 시 화학비료 사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자연순환 농업에 실현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제 농경지 우리가 이제 농업을 하는 토양, 농경지가 이제 중요한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무기질 비료, 질소인산칼이 무기질 비료만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볏짚을 조사료로 이제 대부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농지에 이제 유기물이나 다른 영양 요소를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양에 대한 산성화, 토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제 식량 부분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축 분뇨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농지, 토양 관리를 잘 할 거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축산농가가 있고요.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가축 분뇨를 이제 수거를 해서 이 자원화 시설에서 이 가축 분뇨를 고품질의 퇴비액비로 생산을 합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 경정농가, 우리 농경지를 갖고 있는 경정농가에 퇴비액비를 제공하면 아까 작물별 시비 사용 처방서를 발급에 따라서 적정한 퇴비액비를 살포해서 화학비료 사용도 절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작물이 수확이 되죠. 이게 그러면 이제 생산성 유지 향상에 따른 소득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농업인이 우리 농촌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목적은 가장 중요한 건 소득입니다. 농가별 소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화학비료가 대부분 화학비료 생산할 때 원료를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화학비료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발생량이 일반 퇴액비보다도 더 많은 양이 나옵니다. 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온실가스나 탄소 중립에 대비했을 때 화학비료 사용량을 어떻게 하면 또 감축할 것인가,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축산업에 따른 가축 분뇨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연간 가축 분뇨가 한 5,100만 톤이 나옵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돼지가 한 43%, 한유고 젖소가 41%, 닭이 14%가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이 5,100만 톤의 가축 분뇨를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대부분 고민을 해봐야 돼요. 5,100만 톤이라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 대부분 EU나 미국 같은 경우는 축산에서 발생된 가축 분뇨는 거의 대부분 농업을 연계한 농지로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특히 이제 돼지 같은 경우는 액상 분뇨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화 처리를 해서 돼지 같은 경우는 정화 처리로 해서 우리가 이제 수계로 방류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한유고 젖소하고 닭 같은 경우는 축분 상태로 나옵니다. 이게 요거는 실제 농지 순환을 통한 경축 순환 농업이 아니고서는 처리하기는 상당 부분 어려워요. 이 가축 분뇨의 특성인데, 가축 분뇨는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대기, 물, 토양, 환경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름만 되면 녹조 문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수질오염 문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부적절하게 하면 악취, 부영화, 질소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걸 적절하게 처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무기질비를 대체할 수 있는 퇴액비 생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토양 생태계도 유지가 되고 토양 미생물 활성화, 비옥도 증진, 물리성 완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가축 분뇨는 일반적인 단순 처리 대상이 아니고 활용 대상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비료하고 에너지로 이제 전환해서 자원으로 순환할 건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적절하게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축이 의미하는 부분이 축이 이제 농지를 검게 거름지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선진국에서는 모든 가축 분뇨는 다 농지 순환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축이 의미하는 게 에너지원이 되고요. 이 분뇨를 잘 이용하면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게
가축 분뇨가 방치하고 쌓이면 악취 부패가 되지만 뭐 흙과 사이에 살림에 도움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사료의 구성 비율이에요. 그럼 가축 분뇨가 가축이 사육하면서 사료하고 물을 먹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소화되지 않고 나오는 게 가축 분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가축 분뇨가 왜 안전하고 이게 우리 농업이나 다른 부분, 에너지 부분에서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요. 여기 이제 가축의 사료 원재료를 보면 대부분 뭐 옥수수, 뭐 루핀시드, 대두박, 당밀, 생균제, 미네랄제, 비타민제 모든 영양 요소가 다 들어 있어요, 이게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축이 먹이를 이용하고 여기서 발생된 거는 우리 농업, 농지하고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면 뭐 양분 문제, 양분에 대한 문제, 악취 문제 여러 가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기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시중에서 파는 뭐 유기질 비료, 퇴비보다도 이 가축 사료의 구성 원료가 훨씬 더 좋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가축이 이 사료를 먹고 나온 부산물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했을 때 농지를 살리고 고품질의 이제 농산물 생산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가축 분뇨를 잘 이용하면 작물에 대한 양분 공급도 되고요. 토양의 물리학적 개선도 되고 토양 중 생물상의 활성 및 증진이 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농지에다가 부숙이 잘 된 생분뇨가 아니죠. 퇴비액비가 부숙도가 부숙이 잘 된 퇴비액비를 농지에 공급해 줬을 때 실제 땅이 살아나는 거죠. 땅이 개선되고 그래서 이제 땅이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거기서 생산된 대부분 농산물이나 과수 모든 부분이 이제 안정성이나 품질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여기 이제 가축 분뇨 자원화를 통한 이용 체계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한우, 젖소, 닭, 돼지가 있죠.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분뇨가 나오고 뇨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하고 뇨가 따로따로 나오지만 대부분 축종은 혼합된 상태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퇴비, 액비, 에너지, 뭐 정화방류로 가죠. 그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퇴비, 액비.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퇴비, 액비 쪽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 여기요.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질소인산, 뭐 칼륨도 있고요. 미량 요소도 있고 유기물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양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퇴비 액비를 논, 밭, 시설원에 골프장, 간척지 등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나라 농지가 양분이 이제 좀 대부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커요. 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기물이 부족한 농지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이게요. 그래서 유기물은 농지에다가 유기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농지에다가 유기물을 넣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자꾸로 이제 산성화되고 물성도 약해지고 뭐 보비력, 보수성 다 나빠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축 분뇨, 퇴액비를 농지에 넣어주는 이유가 비료 공급도 있지만 토양을 살리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여기 보시면 우리 농경지 이제 토양 개량 효과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 토양 단면인데 농경지 토양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이 유기물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커요. 이게요. 그럼 저희가 땅이 숨쉰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무기물로 구성되어 있는 땅이 숨쉰다는 얘기는 이 유기물이 기본적으로 토양 안에 있어야지 토양 미생물이 유기물을 이용해서 호흡도 하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땅이 부드러워지고 땅 물성도 좋아지고 떼알구지로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무기질 비료를 장기 사용하고 뭐 볏짚 조사료를 실질적으로 토양에 환원을 안 하다 보니까 유기물 부족 문제가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이게 이 가축 분뇨, 퇴액비, 경축순환 농업을 왜 하냐? NPK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이 근본적인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이 유기물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가축 사료 구성비를 보시면 거기에 농산물이나 뭐 미량요소 여러 가지 영양요소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가축 사료를 먹으면
보통 뭐 50에서 60% 정도밖에 이용을 못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비싼 사료를 우리가 수입해서 가축에 먹이고 발생된 분뇨를 그냥 단순 처리해서 버린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자원 측면에서도 안 좋고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 안정성, 환경을 고려하면 경축순환 농업이 실질적으로 잘 연계돼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 리비의 채소량의 법칙에 보면은 우리 식물 성장은 최대량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채소량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화학비료, 무기질비료만 이용했을 때 우리가 이제 편식을 하면 우리도 건강에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이 가축분뇨나 농업부산물 여러 가지 만든 퇴비액비를 농지에 넣어줬을 때 땅이 건강해지면서 실질적으로 식물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편협적인 비료 시비가 아니고 골고루 영양소가 혼합된 이런 농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 땅 자체가 대부분 보면 이렇게 나달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퇴비 액비를 넣어주면 이 점착성 물질이 이제 이 나달 구조를 이렇게 떼알 구조로 바꿔줍니다, 이게요. 떼알 구조로 바꿔주면서 이게 통기성도 좋아지고 보비력, 보수성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기물을 넣어주지 않고 무기물만 넣어줬을 경우에는 이 땅 물성이나 이런 부분이 푸석푸석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뿌리 활착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런 물성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통기성하고 보수성을 모두 좋게 함으로 작물에 매우 좋습니다, 이런 특성이. 그리고 대부분 보면 수분 보유량이 한 20배 정도 높아요, 이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기물 퇴액비를 많이 넣어준 그 땅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 기후변화나 그런 게 많죠. 비도 안 오고 비가 오면 막 15일 이상씩도 오고 이런 기후변화에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땅이 우선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경축순환 농업이 꼭 필요한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간 5,100만 톤의 이제 가축분뇨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요. 5,100만 톤이 지금도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근데 이게 좀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농경지 공급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뭐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가축을 키우면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이 처리 측면으로 접근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농장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적정 시비량을 맞춰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적정 시비량보다 많은 양의 퇴액비를 넣어주면 농작물 피해가 생깁니다, 이게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비료를 많이 쓰죠. 뭐 무기질 비료를 쓰고 유기질 비료를 쓰는데 대부분 농업인들이 다른 비료는 적정 시비량을 본인들이 맞춰서 넣어줘요. 그건 본인들이 이제 유상 구매를 해서 넣어주고 있는데 이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에서 무상으로 이제 많은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이 적정 시비량을 초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농작물 피해가 생기면서 이게 가축분뇨가 넣으면 땅도 망가지고 작물에 문제가 많다. 이제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거죠,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축산농가가 이제 전업화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퇴액비 생산이나 이 보관 시설이 아직 부족해요, 이게요. 퇴액비 생산 보관 시설이 부족해서 이게 미부숙 퇴액비가 농업인한테 공급돼서 이제 이 기피 현상이 생기는 부분이죠,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농업 특성상 농업은 비료가 들어가는 시기가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단위 일정 부분 농지에 일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농경지 공급할 때 살포 장비하고 인력 확보에 한계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무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투입량이 퇴액비보다는 적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인들이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퇴액비를 이용한 실질적으로
농업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해서 확대의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농업인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무기질비료를 사용을 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태액비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홍보가 이제 아직도 이제 부정한 부분이에요. 이게요. 국내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가축분뇨하고 농어촌 유기성 부산물을 활용한 농경지 양변을 위한 농업 정책들이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미국과 EU에서는 가축분뇨하고 뭐 농축산부산물을 농경지 우선 활용하는데 정책적인 그런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해결 방안이 뭐냐? 해결 방안이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가축분뇨의 단순 농경지 공급으로 의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농업인이 요구하는 경축순환 농업의 기준 충족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요. 우리도 참여 농업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나 양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농경지 이용을 하면 참여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 등 이런 지원 체제 마련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태액비 과다 시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 시비량 초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농축산인 교육 확대가 필요하고요. 시비 처방서 발급하고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축산농가 자체적으로 품질 기준에 미흡한 이제 태액비를 농경지에 공급하지 않는 지역별 지침 준수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의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가축분뇨 태액비를 사용하는 농업인이 우리 축산농가의 이제 고객이란 입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로 만든 태비액비를 그걸 사용해주는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경축순환 농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부숙 태액비를 농경지에 실제 절대 공급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악취민원 예방을 위해서 냄새 없고 부숙도가 충족된 태액비만 농경지에 공급하겠다는 이런 원칙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농업인이 요구하는 시기에 태액비를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비하고 보관시설 확보가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하려는 기본 조건이 이거예요. 우리가 가축분뇨하고 농업부산물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보냐면 가축분뇨하고 농업부산물처럼 안정성이 확보된 그런 유기성 자원이 거의 없어요. 연중. 그래서 안정성이 확보된 가축분뇨와 농업부산물을 사용해서 태액비 공정을 통해 생산한 유해한 세균이나 잡초종자들이 제거되고 식물 영양원으로서 기능과 토양 개량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숙도가 좋은 태액비를 농업인 요구에 맞게 공급하고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축산농가와 농업인, 경중농가가 상생할 수 없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농어촌을 구성하는 축산농가, 경중농가가 이 경축순환 농업이란 이 부분을 갖고 서로 이제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이제 축산농가에서 연간 5,100만 톤의 이제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80% 이상이 농경지에 태액비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축순환 농업이 잘 되면 80%의 농지 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서 유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동물성 단백질 공급과 가축 사육 중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농산물 생산하고 양분 공급을 통한 경축순환 농업 시행으로 청정환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축산업의 지속 가능성, 국민의 안전한 식량 공급으로서 기회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농경지하고 연계한 경축순환 농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축사육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적으로 농지의 태액비가 실적으로
공급이 돼서 농산물 생산이 안 이루어지면 가축 사회고 이제 앞으로는 힘든 상황이 오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농경지 유기물과 비료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게 퇴비액비를 비료관리법의 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생산 공급하면 우리 이제 국민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축순환 농업을 하면 자체 이제 비료 공급에 따른 우리나라 이제 농업인들이 이제 고령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퇴비액비 살포까지도 저희가 진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리고 경축순환 농업 순환이 잘 되면 축산의 가축분뇨 적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축사 악취 문제가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서 이제 지역 주민이 이제 청정한 주거 환경이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 상황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농업 분야의 비료 생산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의 경쟁력 하락과 수익 저하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우리 경축순환 농업 사례입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화학 비료하고 이제 무기질 비료죠. 퇴액비 살포했을 때 저희가 이제 벌써 이제 2007년부터 했으니까 한참 오래됐죠. 벌써 15년 전 일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딸기에 저희가 이제 적용을 했을 때입니다. 이게 그래서 퇴액비 살포했을 때하고 요 화학 비료 살포했을 때인데 생산량과 수익이 한 10% 내외 정도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이 보셔도 생육 상태도 실질적으로 차이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우리 퇴액비 좋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시범 재배를 해서 농업인들이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서 이렇게 해보니까 비료 구입비도 좀 적게 들고 작물 생산성도 좋고 맛도 좋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곰치 재배했을 때입니다. 요건 이제 퇴액비 공급했을 때고, 요건 이제 화학비료 공급했을 때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군데군데 이제 생육 상태가 안 좋은 게 보이시죠? 요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퇴액비 갖고 저희가 이제 재배했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곰치 재배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판매가는 같지만은 생산량이 좀 늘었었어요. 이게요. 그래서 실제로 소득도 한 1,000여만 원 정도 더 높게 저희가 발생을 해서 그때 이제 이쪽 지역에서 퇴액비를 이용한 경축순환 농업을 많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접목을 해서 활성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이게 농지에 이제 액비를 뿌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수확이 끝나면 차량이 액비를 쭉 뿌리고 나오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보리 재배할 때, 포도 재배할 때, 딸기 재배할 때 이렇게 이제 액비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12차 방사 발급한 후에 액비를 공급해서 저희가 경축순환 농업을 저희가 이제 시행한 사례입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벼재배 끝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뿌린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배나무에 액비를 뿌리는 부분이고, 여기는 딸기 하우스에 이제 액비를 이렇게 저희가 공급을 해서 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뿌릴 때 이렇게 이제 액비가 나가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냄새가 나고 되게 혐오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미생물로 가축분뇨를 이용한 가축분뇨가 이제 미생물로 전환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요. 액비라는 것도 퇴비도 이제 고용물이 미생물로 전환된 거고, 액비도 이제 요게 액상분뇨가 미생물로 전환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이물감도 없고 아무 냄새도 없어요. 이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액비를 뿌려도 농업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냄새로 인한 그런 민원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액비를 만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예전에는 뭐 처리 측면에 접근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중요한 농자재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지역별로 우수 사례인데 강원 이제 철원군 사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철원군에서는 이제
2008년도에 이제 공동전화 사업을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액비 50톤, 퇴비 100톤의 이제 공동전화 시설을 운영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 유통 주체를 또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비 저장소 260기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철원군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을 상지대하고 같이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이제 매뉴얼 제작 보급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정농가 인식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 철원이 또 쌀로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연간 2,000헥타르 이상의 벼 재배 경작지 대상으로 액비를 살포를 합니다. 그래서 철원 오대쌀 같은 경우는 오대쌀 생산할 때 거기에 액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연간 한 8억 정도 비료 구매 비용 절감 효과를 저희가 이제 시연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액비 이제 비수기가 이제 우리가 모내기를 5월부터 하면 추수할 때까지 10월 달까지는 이제 액비 살포 비수기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액비 살포 가능한 시설 재배 작물 사용 확대도 철원군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원군에서 보시면 대부분 이제 기존에 이제 밑거름 액비가 말고 정지 액비, 이제 웃거름용 정지 액비를 또 공급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15년부터 19년까지 이제 농민들이 대부분 이제 파프리카나 토마토, 그다음에 가지 이런 부분, 시설원회 같은 경우는 이 밑거름용 액비 말고 관주 재배가 가능한 정지 액비를 농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하우스에 사용할 수 있는 정지 액비를 생산해서 농민들한테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여기에요, 천원에서. 그래서 매년마다 350헥타르에서 한 137헥타르까지 이렇게 이제 액비를 실질적으로 정지 액비를 공급해서 액비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액비 원액을 농지에 이제 밑거름으로 이제 주는 그런 것만 많이 시행했었는데 농민들이 시설원의 하우스에도 이 고품질의 액비를 쓰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관주 노즐이 막히지 않게끔 정제를 해서 농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민이 요구하는 품질의 액비를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공급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우리 경축선환농업 활성화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철원군에서는 이 추진 체계가 이제 액비 공동자원에서 생산을 해서 유통센터에서 액비를 운반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농가에서는 액비를 시용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업체가 또 컨설팅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차량에서 액비를 필터링해서 정제 액비를 농가한테 이제 보급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필터링해서 차량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철원에서는 기존의 벼 밑거름용 액비하고 시설하우스 정지형 액비까지 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원 보면 노지 시설 재배에 설치된 저장 탱크에 정지 액비를 공급해서 화학 비료 대신 윗거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점적 흡수를 이용해서 액비에 물을 희석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작물에 따라서 희석 배율을 조정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이 펌프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지 액비를 사용하면 과육이 단단해지고 저장성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당도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액비 자체가 이제 미생물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토양에 불량화된 염류집접 해소 등의 토양 개선 효과가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대부분 시설원회 같은 경우는 연작을 하다 보니까 염류 피해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군에서 이제 컨설팅을 해서 민간업체 전문가를 활용해 갖고 토양, 생육 분석, 액비 공급, 화학비료 공급 등 관리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철원군에서 수도자, 벼 재배뿐만 아니라 시설 재배지까지도 가축 분뇨를 활용해서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로 이제 농민들한테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북의 군위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군위 같은 경우는 이제 93년도에 축봉 공장을 했었고요. 태비화 시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공동자원화 시설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비 이제 70톤에 태비 한 30톤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가축 분뇨를 군위 축협에서 수거해서 이걸 농업인들한테 이제 공급하는 그 사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골프장, 논, 과수원 등의 공중, 지중, 관수 이용해서 이제 태액비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도 추진 체계로 보면 군위 축협에서는 이제 태액비를 공급했고요. 조사료를 매입해서 유통을 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축산농가에서도 태액비 생산, 공포 사일리지 구매하고 이용을 했죠. 그다음에 경정농가에서는 조사료를 재배하고 공포 사일리지 제조하고 농협하고 지역 RPC는 미국 수매, 유통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위 같은 경우는 자체 경축순환농업 그 쌀 브랜드도 만들어서 이제 직접 판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군위군은 이제 500헥타르가 액비 살포 목표 농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19년도에는 30헥타르, 20년도 100헥타르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브랜드화를 해서요. 이게 현토미란 쌀 브랜드를 만들어서 농산물 수매 보장도 해주고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요걸 했을 때 40kg 기준으로 해서 일반 그 쌀 가공 시설 RPC보다도 평균 2,000원 정도 추가 지급을 해서 농업인들도 경축선언 농업에 참여하면 수익이 일반 재배보다도 더 높게 그렇게 이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으로 했을 때 이 특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000원, 그 다음에 1등급 같은 경우는 한 3,0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추가 지급해서 농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끔 이렇게 경축선언 농업을 유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충남 서천군 사례입니다. 그래서 서천군의 이제 주요 경축순환 작물은 벼입니다. 수두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액비가 아니고 태비 중심의 이제 경축순환 농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한우 농가들하고 농업인들이 연계해서 이제 이 경축순환 농업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공동 태비사 물량 전량을 이제 참여해서 참여 경정농가 단지로 이제 태비를 이제 환원한 거죠.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연순환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정농가 40호하고 한우 18농가, 그 다음에 공동태비사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양면에는 이사경농조합에서 이제 경정 60헥타르, 그 다음에 한우 827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기작으로 해서 이제 벼농사뿐만 아니라 옥수수에다도 여기서 이제 액비 시범풀을 2020년하고 21년 이건 이제 태비 쪽은 기존에 이제 2개 영농조합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 갖고 이제 액비 시범풀을 같이 이제 지역에 있는 영농조합하고 뭐 식량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서천시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경정농가가 참여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농업인들 태비 액비를 이용했을 때 농작물 생산도 좋아지고 비료 구입비도 절감되고 환경도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이런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서천군은 경축순환 농업 단지 공동체 모델을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축사는 이제 한우 사육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축분, 한우 우분을 갖고 이제 태비살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경정농가에서는 벼농사를 집니다. 벼농사. 그 다음에 우리가 벼 재배하고 나면 벼집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벼집을 우리가 이제 사료작물을 이용해서 한우 농가가 이 벼집을 한우의 먹이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축산농가에서는 우분을 농업인한테 제공해주고 농업인들은
수확하고 나온 볏짚을 한우 농가에 그 조사료, 먹이로 이제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게 경축순환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경종과 축산농가가 상생하는 마을형 퇴비사를 운영을 했고요. 여기서 퇴비 공급하고 볏짚과 조사료는 축산농가에 제공하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자체 볏짚이나 옥수수 같은 조사료 생산이 안 되면 지금 배합설이나 수입 건초를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원자재값 상승되고 물류비 상승되면 실제 우리 축산물 가격은 같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 냄새나고 처리하기 어려운 우분, 축분을 가지고 벼농사를 지고 벼농사에서 생산된 볏짚을 우리 우분을 공급해준 한우 농가들이 다시 먹이를 이용하고 이게 순환이거든요. 이 순환고리가 이루어져야지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그 다음에 뭐 토양 문제, 뭐 수질 문제, 그 다음에 우리 농촌의 소득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이 경축순환 농업이라는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걸 왜 못하지? 이걸 추진하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을 구성하는 축산농가, 농업인, 그 다음에 일반 지역 주민, 이해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각각의 이제 필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주거 문제, 이런 문제가 다 이게 골고루 들어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 경축순환 농업을 우리 국내에 각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서 이제 각각 특색에 맞는 경축순환 농업이 활성화돼야지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제 악취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농산물하고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농촌도 소득이나 그런 부분도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경축순환 농업이 단순히 가축분뇨 처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이제 축산농가하고 경정농가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